네, 이번에 공부할 범위는 분포입니다. 분포 개념,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중심극, 한정리, 첨도, 외도 이 부분을 다룰 건데 실제 예제 시험에 나오거나 예제로 다룰 부분은 첨도와 외도만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념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분포의 개념. 분포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가로축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로축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정규분포다 그러면 이제 x축은 어떤 값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카운트의 수 혹은 확률을 나타내서 뭐 이런 분포를 그린다든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분포 곡선 분포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로 둔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변수의 값은 0 아니면 1입니다. 0일 확률은 50%, 1일 확률도 50%, 두 확률을 더하면 1.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0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 두 확률의 변수는 똑같은 높이를 가지는 0.5, 50%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전을 4번 던진다, 4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로 준다면 나올 수 있는 변수의 값은 0, 1, 2, 3, 4입니다.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4번 전부 나올 수도 있고, 그 각 변수의 값 0, 1, 0, 0 앞면이 4번 던져서 한 번도 안 나올 경우의 수는, 그리고 그 확률은 0.125, 한 번 나올 확률은 0.375, 뭐 이렇게 구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왔다. 0, 0, 0, 0. 그러면 앞면의 개수는 4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0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앞면의 개수는 3. 이렇게 하면 이게 16번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이제 앞면의 개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0인 거는 하나, 둘, 두 번입니다. 변수 값이 0인 것은 발생 횟수가 2, 1인 것은 세보면 6개. 뭐 이렇게 해서 발생 횟수가 0, 변수 0,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의 수는 2회인데 전체 횟수는 16이기 때문에 16분의 2를 하면 확률 0.125가 됩니다. 그래 보면은 이렇게 2인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앞면이 4번 전부 나오는 경우는 좀 적은 확률로 나타나서 마치 정규 분포 곡선 같은 확률 분포를 그립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분포라는 것은 각 변수의 값 대비 확률 값을 표현한 것이고, 확률 분포 함수는 변수와 확률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수식까지 표현을 안 했는데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 아래와 같은 확률 분포 함수식을 만족하는 분포.
확률 분포식은 이렇게. 확률 분포식을 적어 놓은 것이 이 분포식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확률, 어떤 변수 값이 있을 때 이러한 그래프라도 이런 확률 분포식이 존재를 해서 우리가 평균과 뮤와 시그마를 안다 그러면 나머지는 파이, exp 전부 그 계산할 수 있는 상수이거나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분포식을 적었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묘일 때, 평균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 뮤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종 모양을 가집니다. 이제 시그마는 표준 편차인데 요 정도, 이게 평균 더하기 시그마인 값이 이 정도인 값을 가지고, 만약에 평균 더하기 2시그마면 요 정도 되는 값을 가지겠죠. 3시그마면 요 정도.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의 곡선 특징은 좌우대칭이고, 곡선 아래 면적은 1입니다. 이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정적분으로 구해야 될 텐데 구하면 1이 됩니다. 위에서 이것도 만약에 곡선으로 그린다면, 또 여기서는 이제 이 면적을 다 더한다 그러면 1이 됩니다. 여기서 확률값 요것을 전부 더하면 1이 나옵니다. 평균 정규분포의 곡선 특징의 또 중요한 부분이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다는 겁니다. 평균은 평균이니까 그렇고,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중앙값이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평균이 되는 것이고, 정규 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현상과 자료들이 정규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띠고 있기에 그 현상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어떤 값에 대한 확률을 정규 분포 함수식에 넣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점수가 있을 때 평균이 50, 만약에 표준 편차가 10 민 점수가 있을 때 그 점수들이 정규 분포를 그린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자신이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위치인데, 그때의 확률 분포를 이 수식에 넣으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x를 60으로 놓고 뮤를 50, 시그마를 10으로 넣으면 이 fx 값이 나와서 그 60점일 때의 확률, 자신이 60점이면 과연 전체 대상에서 과연 내가 몇 퍼센트 확률로 점수를 맞을 확률이고, 그렇게 되면 과연 내가 몇 등일까 라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게 정규한 분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50이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그러면,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또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다. 그러면 또 다른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값이 다른,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그래프들을 하나의 표준화된, 정규화된 그런 분포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뮤를 0이 되게 하고 평균을 0이 되게 하고 이 시그마를 1이 되게끔 정규화를 하면 됩니다. 수식은 시그마분의 x-뮤인데, 만약에 x가 뮤이면은 뮤 마이너스 뮤 제로가 돼서 제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x가
만약에 x가 평균의 1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다. 그러면 이 값을 요 x에다 집어넣으면 뮤와 뮤가 없어지고 시그마만 남게 돼서 z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요 값 뮤 플러스 시그마를 하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1에서 0까지의 거리 1이 여기에 1이 되는 1이 되게 됩니다. 중심극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도 이제 정규분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어떤 데이터에서 충분히 많은 표본을 뽑아내기만 하면 그 표본 평균은 모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의 평균은 36이고 데이터의 꼬리가 오른쪽으로 긴 데이터로 가자.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표본 샘플들을 여러 번 뽑아내면서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 값들은 모평균인 36을 중심으로 한 정규포를 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분포를 가진 모집단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표본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끄집어냅니다. 무작위로 100개를. 그 100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고 또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보고 또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실행을 하면 그 뽑은 100개의 평균,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들에 대해서 분포를 그려보면 모집단 평균인 36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분포를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분포를 띈 집단에 대해서도 모집단의 분포는 어떠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건 왼쪽으로 치우치건 아니면 쌍봉이건 아니면 데이터 하나만 있건 상관없는데, 어떤 분포를 띈 집단에서도 그 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서 평균을 내면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다. 100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그 표본들의 평균들은 정규 분포를 띈다는 겁니다. 정규 분포를 띈다는 것은 뭐냐? 정규 분포를 띈다는 것은 정규 분포의 평균은 요 꼭지점 여기죠. 기대값, 중앙값, 최빈값이 되는데, 표본들을 뽑아내 보면 그 평균, 표본들의 평균에 대한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표본들을 뽑아내서 그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들의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를 띈다. 모평균의 모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그러면 정규 분포의 가운데점, 이게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표본 평균들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내면 모평균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설명을 했고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면 쌍봉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쌍봉인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 판다스하고 넘파이를 임포트하고 랜덤 값을 고정하기 위해서 시드를 1, 2, 3 고정하고 mp.random.normal을 하게 되면 정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생성해냅니다. 로케이션, LOC는 20, 평균은 20이고, 스케일,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10인, 그리고 사이즈, 개수는 5000개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쪽 데이터를 얘기해요. 20을 중심으로 한 정규분포 5000개 데이터. 그리고 이것은 평균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면서 그러한 데이터는 5000개. 이런 데이터.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array.pop이 그러한 데이터인데 그런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50이 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지금 임포트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SNS가 되는 임포트를 사실은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import cbon as SNS 이렇게 해줘야 완벽하겠죠. cbon에 있는 히스토플랫을 써서 하는데 array pop을 지정해주고 이런 곡선이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 KD는 true로 하고 칼라는 blue로 하고 이런 막대기 개수는 50개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쌍봉 형태의 그래프가 잘 그려집니다. 전체 데이터 개수는 10,000개인데 이 10,000개 중에서 100개씩 샘플링을 뽑아서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리스트에다 집어넣을 건데 리스트에다가 횟수를 5000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뽑을 것이 인덱스 이 위에 있는 데이터 10,000개 중에서 100개씩의 랜덤한 인덱스를 지정해서 뽑아낼 거기 때문에 mp.random.choice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 많은 어떤 효과냐면 마치 range 0, 100 100이 아니라 10,000 즉 0에서부터 9999까지 그 중에서 이제 100개를 중복 없이 뽑아내게끔 하는 것이 이 random.choice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0에서부터 9999까지의 인덱스 중에서 랜덤하게 100개를 뽑아내라.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만든 0에서부터 9999까지 10,000개의 데이터 중에 100개의 인덱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array 팝에 있는 인덱스 아까 랜덤하게 본 100개의 인덱스에 대해서 mp.min 평균값을 구해서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5000번을 수행하게 되는 루틴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구한 리스트를 이제 평균을 내보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나오는데 이게 50 모집단의 평균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값이 나온 거죠. 실제 그래프로도 그려볼 건데 그래프의 사이즈를 가로는 5, 세로는 3으로 지정해주고 SNS.histoplot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요 리스트 표본으로 뽑아낸 표본들의 100개씩 뽑아낸 것들의 평균을 담은 리스트 KD 트루로 한 것은 이제 요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칼라 블루로 지정해서 라벨 X로 지정하고 플랫을 해보면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도는
커토시스, 영어로 커토시스인데 첨예하다 할 때 얼마나 첨예한가, 분포가 중심에 어느 정도 몰려 있는가,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첨도값 K라고 했을 때 K가 0이면 정규 분포와 같습니다. K가 0이면 그리고 K가 양수이면 K가 0보다 크면 굉장히 뾰족한 정규 분포보다 뾰족한 곡선이 되고 K가 음수이면 이제 스무스한 곡선이 됩니다.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의 커토시스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먼저 커토시스가 0이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K값이 0인 것은 이제 정규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정규분포가 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p.random.normal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사이즈는 1000개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K가 0, 좀 뾰족한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먼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데이터 500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뾰족한 데이터, 뾰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표준 편차를 좀 줄이면 되니까 표준 편차가 좀 적은 그런 데이터 500개를 만들어서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기서 빨간색인데 이런 빨간색 데이터가 됩니다. 파란색은 노말 정규분포이고 빨간색은 지금 만든 첨도가 0보다 큰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첨도가 0보다 작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정규분포에서 이쪽 왼쪽 오른쪽 영역의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운데는 내려가고 요 왼쪽과 오른쪽은 좀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평균이 50이고 평균이 50인 데이터 400개를 만들고 왼쪽 부분 왼쪽 편 50보다 작은 평균이 30인 데이터 300개 오른쪽 편 평균 70인 데이터 300개 합쳐서 1000개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부 합치면 이렇게 좀 퍼진 모양의 데이터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어레이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노말, 샤프, 스무스 이렇게 이름을 지은 후에 df.curtosys를 하게 되면 첨도가 구해집니다. 노말인 경우는 마이너스 0.04 거의 0입니다. 0이고요. 샤프 K가 양수입니다. 스무스하는 것은 음수가 되고요. 실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피그 사이즈는 8, 위스는 8, 헤이트는 5로 지정하고 히스토그램에서 스무스에 대해서 블루로 그려보고 노말인 경우는
그린, 샤프인 경우는 레드로 그려보면 X랍엔 X로 하고, 그 다음에 범례를 표시하게 하고, 레전드, 그 다음에 plt.show를 하게 되면 이처럼 스무스한 그런 곡선, 정규 분포, 그리고 샤프한 뾰족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도입니다. 영어로는 skewness. 외도의 외는 왜곡하다 할 때 외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 얼마나 비대칭인가. 기준은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오른쪽 꼬리가 긴 모양이냐, 아니면 왼쪽 꼬리가 긴 모양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외도값이 0보다 클 경우는 오른쪽의 꼬리가 길고, 정규분포 대비, 음수인 경우는 왼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양수인 경우는 skewed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고, 0인 경우는 정규분포, 음수이면 왼쪽으로 꼬리가 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외도에 따라서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의 위치가, 특히 중앙값과 평균의 위치가 이제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건데, 앞에서 봤지만 정규분포, 즉 SK가 0인 경우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꼬리가 긴 SK가 0보다 큰 경우는 최빈값은 여기가 될 테고, 중앙값은 요 정도가 될 거고, 평균은 요 정도 값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에서 중앙값을 뺀다 그러면 양수가 되겠죠. 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평균이 더 오른쪽에 와 있다. SK가 0보다 큰 경우는, SK가 음수인 경우는 최빈값은 이렇게 꼭지점 밑을 테고, 중앙값은 이 정도가 됩니다. 평균은 저 꼬리 있는 쪽에 평균이 돼서 평균 마이너스 메디안을 하게 되면 음수가 될 겁니다. 이걸 좀 써보면 여기서 민 마이너스 메디안 값을 본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가 되고 여기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적었냐면, 외도의 계산식이 이렇게 표준 편차가 분모이고 분자에는 3 곱하기 평균 마이너스 메디안입니다. 물론 이 계산식은 이제 피어슨 외도식이고, 이제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에 있는 스쿠 함수가 이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계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계산 결과가 동일한 게 아니라 계산 값은 다르지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 왼쪽으로 꼬리가 길다에 판단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x 평균 마이너스 메디안을 해서 양수이면 sk가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 민 마이너스 메디안, sk가 음수, 민 마이너스 메디안 빼면 음수가 되는데, 그래서 sk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모양을 봤을 때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만을 봐도 사실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 스퀘어니스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스퀘어니스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리즈에 있는 SKW 함수를 쓰면 되고요.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SK는 0, SK는 0보다 큰 양수, 음수인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 0인 것은 정기분포, mp.random.nomal을 쓰면 되고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 그리고 개수는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SK가 0보다 큰 걸 만들어 볼 건데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규분포 50, 평균이 50인 정규분포를 이제 300개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 평균이 30이면서 스케일이 좀 작은 데이터 7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 이런 데이터와 이쪽이 평균인 이런 정규분포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처럼 왼쪽이 데이터가 좀 크고 꼬리가 긴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인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SK가 음수인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원리로 평균이 50인 정규분포 개수 300개 만들고 50보다 큰 평균이 70인 정규분포 데이터 700개를 만들어서 합치면 빨간색 이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만들어진 어레이들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노멀, 라이트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다는 겁니다. 레프트 왼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SKW 함수를 쓰게 되면 노멀인 경우는 0이 되겠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거기는 양수가 되겠고 왼쪽으로 꼬리가 긴 데이터는 음수가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파란색 이런 그래프 이런 데이터 그리고 정규 분포 빨간색은 왼쪽으로 꼬리가 긴 이러한 그래프가 잘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